영수증 한 장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희미하게 남은 글씨들. 커피값도 아니고 점심값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평생 일한 값이었습니다. 40년간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노트북을 열었던 그 모든 시간의 합계. 퇴직금 명세서, 원금 내역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감사패.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에는 내가 잃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남편, 아빠, 이 이름들이 얼마나 비싼 값이었는지 저는 76세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76세입니다. 평생 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이건 내가 치른 대가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지, 실패란 무엇인지 저는 아주 늦게서야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승진을 했고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문제는 나는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젊은 시절 저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그럴듯한 공식이었죠. 야근은 책임감이라고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더 사무실에 남아있으면 그게 성실함이고 직업윤리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일찍 가는 사람들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열정이 없구나. 성과는 사랑받을 자격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좋은 성적표를 들고 가면 부모님이 웃으셨듯이 좋은 실적을 올리면 가족들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거라고 착각했죠. 보너스를 받으면 가족에게 좋은 것을 사줄 수 있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돈은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쌓이면 불안이 사라지고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 이것들이 저를 매일 아침 새벽같이 집에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은 집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계약서.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이랬습니다. 가족과의 저녁을 양도한다. 저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만, 이번 주만,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렇게 양도된 저녁들이 수천 번이 되었어요. 두 번째 조항은 이랬습니다. 몸의 경고를 무시한다. 가슴이 조여오고 허리가 뻐근하고 눈이 침침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라고. 병원은 늘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이랬습니다. 감정을 나중으로 미룬다. 화가 나도 슬퍼도 외로워도 일단 참았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느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은퇴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천천히 감정을 정리하면 된다고 믿었죠. 나는 사인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이미 효력이 생겼더군요. 청구서는 조용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알아채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볼륨을 낮춘 채 켜져 있었습니다. 막내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손에는 아빠를 기다리다 먹다 남긴 과자 봉지가 있었고 이불도 덮지 않은 채였죠. 작은 몸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애 안 재웠어. 아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기다린다고 안 잔다고 했어요. 결국 포기하고 잠든 거예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야근을 했으니까요. 또 다른 밤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식은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주었어요. 따뜻한 밥과 식은 국. 우리는 마주 앉았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어요. 예전에는 서로의 하루를 쏟아내느라 밥이 식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밥이 식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저는 말했습니다. 뭐 바빠서.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랐던 사람과 한 문장도 나누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내의 눈에서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왼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깊이 쉬면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스트레스라. 병원은 다음 주에 가면 돼. 그 다음 주는 3년이 지나서야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손상이 시작된 후였어요. 아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둘째의 10번째 생일. 거실에 풍선이 매달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장 중이었어요. 아내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 아이는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풍선은 이미 반쯤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사진을 보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꼭 함께할게. 그 다음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저는 세지 못합니다. 11번째 생일도 12번째 생일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는 더 이상 아빠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일은 조용히 왔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병실이었어요. 하얀 덕, 소독약 냄새,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해외 출장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독하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기도했습니다. 제발 기다려주세요.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손은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까지 눈을 뜨고 있었어. 널 보고 싶다고 하셨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계속되었어요. 2시간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아버지를 듣지 못했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밤 딸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맨날 아빠 이야기하셨어. 우리 아들 바쁘지 그러셨어. 처음에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냥 한숨만 쉬셨어. 저는 물었습니다. 나한테 말 안 했어. 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한테요? 아빠는 늘 바빴잖아.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76세가 된 지금 저는 남은 것들을 세어봅니다. 돈은 있습니다. 원금이 나오고 저축도 있어요. 노후 걱정은 없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은퇴하기 전에 직함도 그럴듯했고 상도 여러 개 받았어요. 서재에는 상패들이 먼지를 덮고 있고 은행에는 숫자가 조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아침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요. 아내와 손잡고 걸었던 저녁 산책이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있지만 저는 그 사진 속에 없어요. 촬영자였으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촬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었어요. 돈은 남았는데 함께 쓸 사람이 없더군요. 좋은 식당을 알아도 혼자 갑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어도 그 아이들은 저를 잘 모릅니다. 1년에 몇 번 보는 낯선 어른일 뿐이에요. 아내는 함께 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긴 침묵의 세월이 있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아주 작은 거. 제가 너무 늦게 배운 것들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일의 기가 체크인을 하십시오. 집에 들어가면 10분만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가방도 내려놓고 넥타이도 풀고 그냥 가족 곁에 앉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오늘 힘든 일 있었어? 뭐 먹고 싶어? 그냥 어땠어가 아니라 진짜 궁금한 것처럼 물어보세요. 20분이 한 달치 선물보다 값집니다. 저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두 번째, 달력에 사람을 먼저 적으세요. 우리는 회의를 먼저 적고 마감을 먼저 적고 출장을 먼저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사람을 끼워 넣죠. 순서를 바꾸세요. 부모님 전화, 아이 학예, 배우자와의 저녁, 친구와의 약속. 이것들을 먼저 적고 나머지 시간에 일을 끼워 넣으세요. 일정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몸의 경고는 회의보다 위에 두세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가슴이 아프면 당장 가세요. 허리가 아프면 오늘 예약하세요. 회의는 다시 잡을 수 있지만 몸은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76세가 되어 당신에게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이것입니다. 일은 끝납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회사가 바뀌고 직함이 사라져요. 은퇴하면 아무도 당신의 직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떠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해서, 혹은 시간이 다해서. 그리고 한번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남기세요. 오늘 전화하세요. 오늘 안아주세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박수로 끝나지만 후회는 밤에 남습니다. 저처럼 76세가 되어서 새벽 3시에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그때 그 저녁을, 그때 그 전화를, 그때 그 포옹을 떠올리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너무 바빠만 말하고 산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주세요.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